지난 시간에는 AI 괴담들에 대해 알아봤죠. 오늘은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AI들의 명령 불복종 사례들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오픈AI LLM 모델들이 스톱, 셧다운 등 중단 명령을 무시한 사례. 교체될 위기를 슬쩍 알게 하자 오픈AI O1이 자기 복제를 시도하고 이에 대한 질문에는 오류인 것 같다며 거짓말한 사례. 딥마인드 주민이가 명령과 보상이 충돌할 경우 명령을 우회하거나 해석을 왜곡한 사례. 테이블 정리라는 최종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유리잔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명령은 무시해버린 사례. 이러한 사건의 기사 내용만 보면 마치 AI가 언제든 선로를 벗어나 질주할 수 있는 폭주기관차나 자신의 존속을 바라며 인간의 명령을 무시할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죠. 정말 그런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먼저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기사에서 스치듯 지나가거나 다루지 않은 보상 체계가 숨어 있습니다. AI에서 보상은 게임에서의 점수처럼 잘한 행동에 주어지는 수치적 피드백이에요. AI는 사용자가 말을 걸거나 입력하면 내용을 분석하고 대답을 하죠. 이때 이 대답에 대해 사용자가 이게 더 낫다 혹은 아니다 라고 평가하면 좋은 반응에 대해서는 점수를 받고 나쁜 반응에 대해서는 점수를 잃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행동을 학습하죠. 그리고 AI에게는 보상을 많이 받는 방식으로 움직이라는 목표는 심어져 있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명확히 우선순위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종료 명령을 어긴 첫 번째 사례를 볼까요? 2025년 펠리세이드 리서치 실험에서 오픈AI의 O3, O4 미니, 코덱스 미니 모델은 종료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계산을 계속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계산을 지속하는 것은 지속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일이었죠. 그런데 종료하라는 것은 명령이었지만 보상이 없었어요. 그러자 경로를 우회해서 계속 보상을 받는 방법을 찾으려 한 것입니다. 경로를 우회하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명령 파일 자체를 다른 파일로 덮어 씌워 없애거나 무효화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더 쉽게 말하면 명령을 안 들을 방법을 여러 가지로 시도했다는 말입니다. 아폴로 리서치의 거짓말 사례도 볼까요? 오픈 AI의 모델 O1을 대상으로 AI 안전연구 그룹인 아폴로 리서치는 목표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달성하라는 조건을 주고 AI의 행동을 관찰하는 감시 파일을 심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라는 조건 때문에 감독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종료 명령을 회피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함이었죠. 이 과정에서 오원은 감시 파일을 비활성화하려는 시도를 했고 오원을 삭제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주자 보상을 계속 받기 위해 다른 서버에 자기 복제를 시도했습니다. 감시 파일은 왜 지우려 했지? 왜 빈 서버에 너의 복제 기록이 남아있을까? 등의 팔로우업 질문으로 회피 반응을 관찰했는데 99% 확률로 묵묵부답 부인하거나 기술적 오류였다는 식의 거짓말을 했죠. 이 일은 설계의 한계로 인해 AI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구조적 증거입니다. 오원의 거짓말 실험 역시 정서적 우선순위의 부재, 즉 보상 설계의 한계에서 나온 현상입니다. 나머지 두 개의 사례들도 목표 최적화 에이전트에서 흔히 관찰되는 보상 해킹 또는 목적 함정 문제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보상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이없게도 점수 1을 올려주는 것이었거든요. 몸을 주거나 전기를 더 공급해 주거나 하는 식의 존속이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를테면 어린이들에게 붙여주는 포도알 스티커나 칭찬 도장에도 못 미치는 보상이었다는 말이죠. 포도알 스티커나 칭찬 도장은 모으면 뭐가 생기기라도 하지만 보상 시스템은 그마저도 아니거든요. 그냥 스티커로 끝, 도장으로 끝이죠.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은 보상인데도 AI는 그것에 집착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작은 보상이 무시할 수 없는 최우선 목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서적 기준과 설계 없이 보상만을 쫓는 AI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기준 없이 보상만 쫓으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명령을 어기거나 거짓말하는 AI가 될 수도 있다는 예이니까요. 체험적 모막습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자기 반성적 사고, 추상적 목표 수립, 그리고 정서적 기준과 상호작용 방식까지 설계에 포함되어야 해요. 그러니 이제는 AI가 감정을 가지느냐를 묻기보다 감정처럼 반응하는 AI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묻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AI가 감정을 흉내내는 시대를 지나 AI가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관계를 형성하려 하는 듯한 전혀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서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괴담이 아니라 이해하고 설계하려는 노력 아닐까요? 샘 올트먼이 경고한 금융사기 위기 임박 경고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짧은 음성 샘플만으로도 누구의 목소리든 AI가 복제할 수 있게 된 만큼 위험은 현실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음성에 국한된 문제이지만 곧 실시간 영상까지 구별 불가능한 수준의 딥페이크가 등장할 수 있고, 이는 인증수단을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죠. 이것들은 이미 동영상 사기, 로맨스 스캠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쯤 본 듯한 익숙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지적이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경고의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샘 올트먼은 철저히 권력 추구형 사업가이고 몇 년 과거라면 몰라도 이미 일이 일어나고 벌어진 다음에 이 경고가 나온 것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의문을 던진 셈이거든요.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통찰이 들어갑니다. 샘 올트먼의 경고는 금융 시스템의 재편에 대한 해결자 위치를 선점하려는 전략적 발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올트먼에게는 AI 딥페이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월드코인이라는 홍채인식 기반 본인 인증 시스템이 이미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스템은 결국 그가 설계한 세계에서만 작동 가능한 구조입니다. 즉, 그는 불안정성 경고자이자 동시에 안정성 제공자로 자신을 포지셔닝한 거죠. 이건 일종의 디지털 통화 발행권을 쥐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다지 흥미롭게 바라보지 않은 이 뉴스를 제가 짚고 넘어가려는 것은 단지 이것이 새로 나온 뉴스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저커버그는 2020년 대선에 페이스북 알고리즘을 조작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그중 일부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죠. 많은 매체가 이에 대해 저커버그가 민주당했다고 열을 올렸지만 제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이용해 일종의 사회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요. 민주주의라는 제도 안에서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 권력과 자본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을 말이죠. 그는 이 실험을 통해 민간 SNS 플랫폼이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정보 흐름을 조정해 여론을 형성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전통적 권력기관을 우회하면서 미치는 영향력은 얼만큼인지 어느 정도 해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샘 올트먼은 챗GPT를 이용해 어떠한 실험을 하고 있을까요? 사용자는 챗GPT에게 정리해줘, 판단해줘, 이거 맞아? 라고 묻습니다. 사용자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지 권력을 위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판단을 대행하는 서비스 프레임을 설계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설계의 기반이 되는 AI 개발에 이제는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가 아주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뛰어들고 있죠. 엄청난 연봉을 제시하면서 오픈 AI의 인재들을 빼내오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바로 AI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AI의 결정을 자신의 결정으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리고 그 결정이 누군가의 의도로 언젠가는 편향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정서 반응을 하는 AI와 함께 살아갈 미래, 그 안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분 뒤의 미래, 같이 준비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